18일차. 자, 18일차부터는 영역별 강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8일차 듣기 영역 강화가 되겠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보는 거는 아마 처음이에요. 그쵸? 1부분, 2부분, 3부분을 전체적으로 오늘 문제를 공부를 해볼 텐데, 제가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문제풀이는 사실 해설서에 워낙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읽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 또 필요한 어휘들은 전략 PT 부분에 제가 이 듣기를 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반드시 먼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보통 때는 제가 문제를 먼저 풀고 저랑 같이 공부를 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쵸?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듣고 좀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이 보기 보는 시간 확보하는 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다시 보기를 봤을 때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오늘 이 1부분, 2부분, 3부분 전체적으로 다뤄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보기 보는 건 중요하다는 설명을 많이 들었어요. 그쵸? 하지만 이 보기를 언제 볼 건지는 아직 제가 감이 안 잡혀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분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네, 물론 앞부분 우리가 유형별 소개에 들어갔을 적에 이 보기 보는 방법을 살짝 설명은 했지만 그때는 아마 잘 이해가 잘 안 갔을 겁니다. 워낙 초반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 지금 벌써 여러분들 17일차까지 끝냈거든요. 그러고 나면 도대체 이 보기는 언제 보는 거야? 보기 보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럼 그 문제점을 오늘 같이 한번 해결하고 보기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일부분 일단 보기를 지금 띄워놓은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듣기를 하면은요, 여러분들 너무 익숙한 음악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듣기가 시작되면은 이 음악이 나와요. 앞에 막 때리는 게 옛날 뭐 중국 그 음향같이, 그렇죠? 약간 중국 고전 악기에 사용한 그런 음악이 나오고, 음악이 나오면서 성우들이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하고 듣기 부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소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시간은 이제 요걸 여러분들 그걸 듣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건 보통 학생들이 뭘 보고 있냐면 보통 이 일부분 보기들을 막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중요한 단어가 뭐지? 막 보고 있단 말이야. 하지만 다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한 3번에서 5번 사이를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번까지 1부분에 1번까지 시작하는데 한 70초의 시간이 있거든요. 70초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이제 여러분들이 막 봐봤자 많이 보면 5개고 적게 보면 3개 정도가 될 텐데, 근데 1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몇 초만 필요하면 되죠? 이때까지 저희가 10초 안에 하나의 보기를 보는 걸 많이 강조해왔고 그렇게 연습을 좀 여러분들 강요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은 실질적으로 뭐 3개, 5개 보는 거, 물론 2번 보는 건 나쁘진 않지만 무조건 한 문제당 10초만 있으면 돼요. 그럼 굳이 이 70초라는 시간을 일부분에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죠? 2부분이나 3부분 보기. 왜냐면 2부분 보기, 3부분 보기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한꺼번에 나와버리고 지문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보기가 먼저 장악할 시간이 없으면은 사실 보기 보다 보면 지문 놓치고 지문을 들으려고 하다 보면은 보기를 놓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다반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본인이 잘 판단을 하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하실 필요는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보기를 미리 좀 봐두면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70초에서 50초와 20초로 나눠요. 그래서 이 50초 동안은 이 부분에 다 볼 수는 없겠고, 뭐 예를 들어서 한 16번에서 한 18번까지 한 3문제 정도의 보기를 미리 봐놔요. 그러면서 어떤 인터뷰가 나올 거고 어떤 질문이 나올 건지 예상을 해놓고, 그리고 20초 동안은 이제 1번 1부분의 1번만 제가 일단 보기를 먼저 보고 시작을 하는 케이스인데, 선생님 이거 50초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 소개를 하다가 뭐 성우가 3명이 나오거든요. 3명이 따자하오, 뭐 오늘 환영 찬지야 HSK 카우스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팅리 카우스가 分3部分 3부분으로 나뉘고 공 50题 50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는 소개를 한 다음에 请大家注意, 자 주의하세요. 现在开始 팅리 카우스, 지금부터 듣기가 시작됩니다. 요 표현이 있는데, 칭따자 주의한 부분이 있죠. 조금 전에 그 부분이 바로 50초 정도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저처럼 이 부분 보기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음악이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 문제를 받고 음악 시작되면 우리가 답안지를 문제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때 1부분 보기를 볼 것이 아니라 2부분 보기. 2부분 보기에서도 뭐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한 16에서 18번 보기 정도가 어떤 사람이 나올 건지 대충 짐작을 하거나 어떤 질문이 나와야지 이런 보기를 할 수 있는지를 좀 점검을 해두신 다음에 칭따자 쪼이 들리면은 1번을 보시고 보기를 보고 나머지를 우리가 했던 10초, 3초. 그렇죠? 적어도 10초 안에 보기를 빨리 보시고 그 다음에 지문을 듣고 나서 3초 이내에 답을 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한번 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고 뒤에 모의고사가 또 2개나 있으니까요.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 그냥 이론으로만 들어서는 잘 안 되니까요. 반드시 뒤에 있는 모의고사 가지고 음악이 나오면 이 부분 보고 있다가 칭따자 쪼이가 들리면 1부분 하자.
그리고 이제 2부분, 3부분 나머지 보기들은 또 어떻게 볼 건지는 제가 좀 2부분 보기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럼 이제 1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저기 낙서한 것 같은 것들은 다 지우고 시작을 합시다. 자, 그럼 이제 1부분 와서 중요한 것들 하는데,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1부분 글의 종류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글의 종류가 뭐였었죠? 네, 우리가 정복을 있었고요. 그렇죠? 정복을 있었고,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렇죠? 이야기, 사설이 있었고, 비슷한 글로 철학이 있었어요. 그렇죠? 철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성어라든지 속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딴 거는 별 팁은 없었는데, 우리가 이 정복을 해서, 일단 이딩이 들어간 것들, 보기의 이딩, 그러니까 1부분에서 한해서입니다. 일단은 1부분에 이딩이 들어가면 거의 답일 확률이 적다고 했었어요. 지금 보이는 보기에는 이딩이 없는데, 이딩이 들어가면 반드시라는 뜻인데, 100%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부분 같이 통상적인 내용이 나오는 보기에서는 이딩이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정답에. 그래서 이딩이 들어간 것들은 제거를 하자. 그리고 이야기에서는 뭘 힌트로 잡기로 했었죠? 예, 주인공들의 대화에서 팩트, 사실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그 팩트가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답이 아닌 것, 안 나온 내용들을 제거를 해서 남은 것을 답으로 고르자. 요게 이제 핵심이었고요. 사설은 좀 통상적인 내용. 그렇죠? 통상적인 내용. 그러니까 보통 이 사람 마음도 내 마음이다 생각하시고 내가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딴 뒤에, 그렇죠? 딴이나 실제로, 사실상 요런 단어 뒤에가 실제로 답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철학적인 문제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다고 했었죠? 보기에 구체적인 대상과 추상적인 대상을 함께 언급한 경우. 이때 구체적인 것은 추상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추상적인 거. 가치 있는 경우만 그렇다고 했어요. 무조건 가치 있는 경우. 그래서 추상적인 게 답이 될 가능성이 거의 뭐 90% 이상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속담이나 성어나 신조어 같이 어려운 단어로 시작하는 것은 분명히 뒤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의미를 밝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뒤에서 내가 알아듣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고르시면 되는데요. 항상 1부분에 가장 중요한 건 또 뭐라고 했었어요? 바로 보기를 먼저 자각하는 거라고 했었죠. 아마 이것은 연습을 해도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는 건데, 지금 제가 1번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영역별 강화하지만 완전 전체 세트, 그러니까 실제 시험과 똑같은 문제 개수는 아니거든요. 조금 줄여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연습하고 나서 모의고사에서 실제처럼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자, 1번 같은 경우로 예를 들게요. 지금 보기가 상당히 길어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얘를 몇 초 안에, 10초 안에 보셔야 되는데, 자, 요때 주의할 거. 10초 안에 보라고 하면 이렇게 동그라미, 지금 저처럼 막 동그라미만 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뭘로 의미하냐면 그냥 동그라미만 치고 눈으로만 봤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나오슈의관 지빙이 들리면 그냥 답 A를 답으로 고를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4급, 5급에서 했던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4급, 5급은 그렇게 하고도 맞추거든요. 근데 6급은 이렇게 맞출 확률이 한 30에서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목표로 하는 점수에는 도달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동그라미 치지 말고, 동그라미는 의미가 없습니다. 안 쳐도 상관이 없어요. 안 쳐도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이 보기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中年人易得脑血管疾病. 자, 중년이 나왔고요. 쉽게 얻는다. 뇌혈관 질병. 물론 뇌혈관이란 게 뭔지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땡땡땡 질병을 쉽게 얻는데요. B는요.体力劳动后. 자, 체력 노동 후에 뿌위, 적합하지 않다고 했죠. 용 렁수의 시토. 시토하면 머리를 씻는다. 즉 머리를 감는다는 뜻이죠. 찬물로 머리를 감는다. 체력 노동 후에 찬물로 머리 감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다. C. 高强度劳动有助于减肥. 자, 고강도의 노동, 그러니까 아주 힘든 노동을 얘기하는 거겠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요주의, A 요주의, B 하면은 A가 B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D. 睡姿不正确会야포神经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가 후이가 여기 있는 거 봤으니까 여기는 다 주어인 것 같아요. 그쵸? 수이즈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수이면즈시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수면 자세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올바르게 누워 자지 않으면 신경을 압박하게 된다. 지금 보시다시피 물론 지금 10초를 염두에 두고 지금 해석한 건 아니지만 보기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봤더니 비슷비슷한 보기는 없어요. 생각보다. 그쵸? 물론 같은 단어를 쓴 보기가 있긴 하지만 비슷비슷하지가 않고 아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얘가 답이 되려면 어떤 내용이 나와있는지를 추측해보는 거예요. 10초 안에. 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듣기는 무조건. 그럼 예를 들어서 A는 아까 해석했으니까 핵심이 뭐야? 일단 중년, 노년,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나오는데 중년은 뇌혈관 질병 얻기 쉬워. 아니면 중년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중년들이 이러한 이유로 어떤 질병 얻기 쉬워. 이러면은 A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B.
체력 노동 후에 찬물로 머리 감는 게 안 좋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얘는 체력 노동, 제가 보기엔 센스가 있다면 지금 BC에서 둘 다 노동을 한 거였거든요. 그럼 노동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노동은 나오는데 그런 노동, 체력적인 노동을 하고 나면 찬물로 머리 감는 게 안 좋다. 그러면 찬물로 머리 감았을 때 안 좋은 점을 설명하겠죠. 그렇죠? 아니면 뭐 반대로 뜨거운 물을 썼을 때는 또 좋은 점을 설명한다든지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온다면 B가 정답이 될 겁니다. C는 무조건 다이어트가 언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고강도의 노동이 다이어트 도움이 된다는 내용.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는 잠자는 자세가 핵심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했을 때는 어떻고 안 정확했을 때는 신경, 압박, 요 부분이 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보기를 정확하게 본다는 것은 눈으로 동그라미 친 단어가 들린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즉 소재나 주제 파악을 빨리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보기에 맞는 내용. 그러니까 한 문장이라 다 들을 필요는 없겠죠. 이 보기를 이렇게 정확 판단을 한다면 첫 번째 문장이 되든 아니면 내가 들린 문장 한 문장 가지고도 지금 저런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정답 B야, C야 이런 식으로 고를 수 있게끔 여러분들 보기 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 시험 치기 전에 내가 어떤 모르는 기출 문제 세트를 봤는데 모의고사 하다못해 우리가 곧 뒤에 나올 모의고사를 봤는데 보기에서 내가 아직 80% 이상을 해석을 못한다 한다면 어휘량이나 아직 문장을 보는 실력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보는 것부터 다시 한번 듣기 부분 쭉 보면서 보기에 어떤 단어들, 왜냐하면 똑같은 보기가 나온다는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보기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있는 단어를 적어도 저희 책에 있는 보기라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왜냐하면 저희 책은 그동안 나온 기출문제를 저희가 다 섞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보기들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보기만이라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크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하는 점수를 따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기 보는 방법. 그래서 일부분은 특히 이거를, 근데 중요한 건 몇 초 안에? 10초 안에 봐야 된다라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문이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되죠? 적어도 3초 이내는 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문제와 문제 텀 사이가 13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다음 보기에 또 10초를 봐야 되잖아. 그럼 3초밖에 안 남기 때문에 3초 이내는 반드시 답을 체크하셔야 돼요. 그 안에 체크를 못 한다는 것은 문제를 파악을 못 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진짜 쿨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문제를 더 맞출 생각을 하셔야지 이미 안 들린 문제를 잡고 있는 것은 상당히 다음 문제에 불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 문제가 어려웠으면 빨리 다음 보기를 장악해서라도 다음 보기는 좀 쉽게 풀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부분에 대한 연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부분은 이렇게 1번 가지고 보기 보는 방법 좀 설명을 해봤고요. 자, 이 부분은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부분은 인터뷰였다. 그렇죠? 인터뷰에서 중요한 4가지부터 다시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진행자의 질문. 그렇죠? 질문을 꼭 들어라. 그다음에 인물 정보, 사람 나오는 정보. 꼭 게스트뿐만 아니라 게스트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호칭이 문제로 잘 나온다라는 것도 여러 번 봤었고요. 그다음에 했던 말이나 들은 말. 그렇죠? 이런 말들 위주로 중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적어도 2개씩은 보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들으라고 했었고, 이 진행자의 질문에 매칭을 시켜서 답을 먼저 한다고 했어요. 아마 실제로 쳐보면 알겠지만 이 인터뷰가 나오고 나서 질문들이 이제 5문제가 나오잖아요. 5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를 듣고 답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들으면서도 대충 여러분들이 뭔지 답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은 뭐냐면, 일단 내가 고득점, 나는 진짜 중고 실력이 있는데 요번에 원래 6급은 땄었고 나 만점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다 맞추려고 지금 욕심을 부리셔는 안 됩니다. 일단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부터 맞춰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1, 2, 3, 4, 5번 이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다 듣고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를 먼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처음에 음악이 나오고 어디까지 징따자 쪼이라는 한 50초 되는 구간까지는 만약에 여기서 지금 오늘은 이제 문제를 좀 줄여놨기 때문에 11번에서 15번까지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이제 16번에서 30번까지죠. 그렇죠? 그래서 3문제 정도, 11, 12, 13, 요 정도 되면 되겠네요. 그렇죠? 3문제 정도의 보기를 먼저 장악을 하면서 뭐에 관한 인터뷰인지 미리 봐두시고, 그리고 이제 적어도 2개는 안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면 요런 질문하면 요게 답이겠는데 라고 추측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그럼 다음 인터뷰는 어떻게 해요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실제로 그러면 11에서 15번에 대한 인터뷰가 나오고 나서 15번에 대한 인터뷰가 나오고 나서 나중에 이제 질문이 이렇게 나올 텐데, 이 질문 나오는 거 이미 답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서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진행자의 질문에 맞춰서 했다면 거의 그게 답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질문이 나오는 게 거의 1분에 가까이 되는 시간이 있는데 다시 확인하는 데 쓰지 마시고요. 답이 변동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정말로 질문을 들어야 된다면 살짝만 들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바로 다음 문제. 오늘 기준이 아니라 실제 시험 기준 할게요. 21에서 25번 문제의 보기를 먼저 장악을 하는 거죠. 1분이나 되기 때문에 5개의 보기 보는 데는 충분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당겨서 보시고 그 5개를 다 맞추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 중에서 내가 미리 봐놨으니까 3개 이상 맞추겠다. 요런 노력만 하셔도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 6급을 처음 시작하셨다면 충분히 내가 원하는 목표 점수에는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설마 처음 6급 시작하는데 난 만점을 받겠어. 이렇게 하진 않을 거거든요. 요번에 60점, 70점 정도 받고 다음에 나는 80점, 90점. 이게 단계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보기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요런 거 이제 저희가 오프라인은 학원에서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많냐면 막 적어요. 막 들은 걸 막 적어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이제 질문을 확인한 경우인데 이 경우는 정말 중국어를 잘하는 케이스예요. 중국에서 뭐 5년, 6년 살아서 내가 다 들리니까 정리를 해놨다가 그것을 나중에 질문과 비교를 하는 케이스거든요. 이거는 기억력도 뛰어나야 돼요. 중국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기억력도 뛰어나야 되는데 그런 실력을 갖추려면 단기간은 좀 힘들다라는 거.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점차 실력을 늘려서 언젠가는 그런 실력으로 가셔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6급을 처음 한다는 기준을 세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기를 먼저 장악하고 이 부분을 풀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먼저 왔다 칩시다. 아까 말한 이 50초 동안 50초 구간까지 보기를 3개를 본다 칩시다. 그러면 저는 2개 가지고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보기가 요리위 원우보호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가 주어가 없는 거죠. 예, 문물 보호에 도움이 된다. B는 解决, 자 해결이 된대요. 问题 문제 어떤 문제 해결? 部分人的就业问题, 일부 사람들의 취업 문제를 해결한대요. 加速货币的流通, 화폐 유통을 가속화시킨대요. 增加财政收入, 재정 수입을 증가시킨대요. 요거 되게 어려운 인터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딱 봐도 이게 일단 방면이 너무 다양해요. 문물도 나오고 취업도 나오고 화폐도 나오고 재정도 나오고. 어쨌든 이 11번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나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좋은 점을 묻고 있는데 어떤 행위나 그렇죠? 어떤 행위 이런 행위를 했을 때 뭐에 좋은가 아니면 이 행위에 나온 결과로서 맞는 것은 이런 걸 했을 적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적에 이런 보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 물었는지를 좀 집중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지문에서는 이런 거 했을 때는 이런 점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에 조금 전에 문물 보호냐 아니면 취업 문제냐 화폐 유통이냐 재정 수입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더 두 번째 보기를 보면서 좀 더 구체화시켜 볼게요. A. 特别规范 특별히 규범적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매우 규범적이다. 매우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공부인치 여기서 좀 팁이 나온 것 같아요. 공급이 수요에 응하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생산에 대한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은 시장에 대한 내용이 어떤 시장 그렇죠? 그래서 생산 아니면 시장에 대한 내용인데 공급이 수요에 응하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산한 것이 시장의 수요를 따르지 못한다는 내용이니까 뭐 어떤 방면의 시장 그리고 생산 우리가 말하는 그 시장 가서 뭐 산다는 그 시장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취업 시장 그렇죠 이런 것들 서비스 시장 이런 개념의 시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과 생산에 관한 내용이란 거.缺乏活力 활력이 부족하다,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젤리헌다, 잠재력이 크다. 제가 봤을 땐 B와 D를 봤을 때는 100% 생산보다는 이제 시장으로 좀 기우겠네요. 그래서 이런 시장의 잠재력이 큰지, 매우 규범적인지, 공급이 수요를 응하지 못하는지, 아니면 활력이 없는지, 그러니까 이 시장이 아직 활기를 띠지 못하는지,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첫 번째 인터뷰는 아마도 어떤 시장에 관한 내용이 아닐까. 그 시장에 관한 내용을 했을 적에 이런 어떤 행위를 했을 적에 좋은 점은 뭔가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이 시장의 특징이라든지 그렇죠? 이 시장이 가져야 할 방향성 뭐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이 게스트가 전문가란 말이야. 그래서 그 전문가의 견해를 묻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앞에 전략 PT에 많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기를 볼 때는 물론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기를 봐서 먼저 어떤 단어들이 나올 건지를 예상을 한다면 여러분들 그 단어나 그런 내용을 언급할 때 집중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 단어만 듣고 답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단어가 언급이 됐을 때 지금 시장성이 예를 들어서 화폐 유통을 가속화시킨다는 내용 지금 화폐 유통을 뭔가 진행시키는 꼭 지하수란 단어가 아니더라도
빠르게 이루어지게 만든다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비슷한 단어를 써서 얘기한다면 그런 문장을 바로 답으로 고를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런 시장의 특징을 얘기했는데 뭐 활기를 띠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잠재력이 너무 크다든지 이러한 내용이 설명이 되면은 바로 답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보기를 먼저 보고 우리가 진행자의 질문에 맞춰서 일단 실제 질문을 예측해서 답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연습은 하루아침이 되진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기 보는 연습과 글의 종류에 따라서 파악하는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어휘량도 많이 쌓였고 어휘력도 많이 강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 2까지는 이런 곳을 중점으로 해서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15번까지 풀었으면, 지금 여기 있는 문제로 기준으로 15번까지 풀었으면 인터뷰가 끝나고 질문이 나오잖아요. 이때 빨리 16에서 20번을 보셔야 됩니다. 20번의 보기를 보면서 어떤 사람 게스트가 나오고 뭐에 관한 질문일까, 이 보기들은 뭐에 관한 질문일까를 고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니까 오늘은 요거부터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3부분 보기도 있습니다. 실제 문제보다 좀 줄여놨기 때문에 실제 문제와 이 번호의 갭 차이는 좀 있어요. 그쵸? 3부분 같은 경우는 글의 종류가 우리가 3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그쵸? 이야기, 정보, 사설. 그쵸?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딱 보기만 보고도 이야기인지 정보인지 사실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그리고 3부분도 이렇게 지문이 몇 개나 나온다고 했냐면 6개 지문이 나오고 3문제에서 4문제가 딸린다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다 듣고 이해한다면 정말 좋아요. 좋은데 그건 이제 실력자들, 보통 다 맞추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고, 우리는 일단 보기를 먼저 보고 이것들이 어디 부분에서 언급되는지 그것을 찾아서 미리 실제 질문이 나오기 전에 답을 하는 거죠. 그럼 얘네들도 보기 확보가 중요하죠. 그럼 21번에서 23번은 적어도 오늘 이제 이렇게 끊기는데, 문제를 저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제 먼저 끊을게요. 먼저 끊기는데 20에서 23번 보기를 언제 보느냐? 아까 앞에 있는 거 16에서 20번 인터뷰를 하면서 아마 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6에서 20번이 이제 질문이 5개가 나오겠죠. 그때 그 시간 몇 분이라고 했죠? 한 1분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최대한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보시는데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자, 볼게요. A. 给刘完素治病. 리오완수에게 병을 치료해주다. 자, 사람 이름이 등장하면 이야기일 확률이 높아요. 이야기일 확률이. 그러면 리오완수에게 병을 고쳐줬는지. 안부 환자 칭취. 안부 어루만져주다는 뜻이거든요. 환자의 기분을 어루만져주다. 위안해주다. 위로해주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환자의 기분을 위로해주다. 在当地开药店. 자, 현지에서 약국을 개업하다. 열다. 研制新的药品. 새로운 약품을 연구하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병 나오고 약국 나오고 약품 나오는 거 보니까 의사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의사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한 행위라든지 이 사람이 관해서 맞는 거, 리오완수에게 병을 치료해줬는지, 환자들의 정서를 어루만져줬는지, 현지에서 약국을 개업했는지, 아니면은 새로운 약품 연구했는지. 제가 주인공이 이야기는 두 종류라고 했었죠. 인물 위주가 있고 사건 위주가 있다고 했는데 요거는 거의 100% 인물 위주인 것 같아요. 그럼 인물 위주가 나오면 제가 뭐랬죠? 인물 정보, 인물의 성격, 직업,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집중을 하시면 훨씬 더 문제와 연관이 많은데 첫 번째는 아마 인물의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파띄우미엔즈. 자, 일단 체면을 잃을까봐 걱정한다라는 뜻이요. 부신런对方. 자, 상대방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죠. 病情不严重. 예, 병세가 심각하지 않다. 뭔가 병이 걸렸는데 그 심각할 정도는 아니다. 已找到治疗方法. 이미 치료 방법을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사람에 대한 내용이겠죠.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근데 그냥 뭐 띄우미엔즈를 무서워한다 이런 거 같지는 않고 어떤 상황이 나온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나왔는데 이때 이 사람이 어떻게 느꼈는지, 띄우미엔즈 하는 것을 걱정했는지, 그렇죠? 띄우미엔즈 하는 거 걱정했는지, 아니면은 상대방을 신임하지 않았는지, 아니면은 병세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이미 치료 방법을 찾았는지. 그래서 어떤 전제 조건 때 이 사람이 뭐 한 행동이나 이 사람에 관해서 맞는 것은 무엇인지 요것을 고르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자, 야어가 나왔어요. 이야기인데 마지막에 야어가 나왔으면 100% 뭐라고 했죠? 교훈입니다. 교훈. 그럼 이 이야기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데, 광판지아요. 자,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친구를 많이 사게 된다. 광범위하게. 그러면 이제 정답은 A가 되는 거고, 따이런 야오宽容 많이 나왔던 단어죠. 용서하다. 일단 6급에 나오는 사상으로 많이 나오는 거였어요. 남을 용서해라. 이런 내용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에서 좀 너그러 용서해라. 잘못을 해도 좀 실수해도 눈 감아줘라. 꼭宽容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더라도 눈 감아줘라라는 내용이 나온다면 B가 정답이 되겠죠.
对自己不要过于苛刻. 자, 苛刻는 옌 거보다 한 단계 위 단어라고 했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엄격하게 굴지 마라. 가혹하게 굴지 마라. 그러니까 너무 자신에게 빡빡하게 굴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면 C가 정답이 됐고, 要虚心向他人学习, 向别人学习. 항상 나오는 이 주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본받아라. 겸손하게 다른 사람 본받아라.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딴 사람에게 뭔가 많은 점을 배워라라는 내용이 나온다면 D가 정답이 되죠. 이렇게 보기를 본다라는 것은요, 눈으로 이 단어가 나오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말 얘가 무슨 설명,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죄송합니다. 어떤 것에 관한 내용을 설명할 건지를 추측하는 게 보기를 본다는 내용이에요. 특히 3부분은 워낙 많은 지문이 빠르게 넘어갑니다.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지문 시작인데 뭐지 했는데 32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 여러분 되게 당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기를 통해서 뭘 들을지 판단을 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들을 부분만 꼭 챙겨서 들을 수 있도록. 주의할 건 뭐라고 했죠? 다 들으려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3문제가 나왔다면 적어도 내가 2문제는 맞추겠다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듣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욕심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하나만 놓쳐도 소위 말하는 멘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문제에 영향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맞추려고 시작하지 마시고 보기를 2개, 적어도 4개면은 3개, 뭐 3개면 2개라도 내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부분 내가 듣겠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노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모의고사나 오늘 나와 있는 이 실전 PT에 있는 보기에 있는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요. 보기에 나오는 단어는 수준이 다 비슷하고 비슷한 형태로 보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 세트라도 정확하게 보기를 파악하면 다음 모르는 세트가 나오더라도 비슷비슷하게 추측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듣기 부분 영역 강화로서 전체적으로 듣기 보기 를 언제 확보해서, 보기 보는 시간을 언제 확보해서 볼 건지와, 그리고 다시 한번 보기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나올 건지를 추측하는 방법을 공부해봤습니다. 해설은 해설집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틀렸을 경우에 왜 틀렸는지 혹은 왜 정답이 되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연습은 지금 말한 오늘 제가 강조한 부분에 맞춰서 많은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